안녕하세요, 신세이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다소 어려운 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두꺼운 지식책을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어떻게 그런 책을 읽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이언 스튜어트의 세계를 바꾼 17가지 방정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수학책이고 또 과학책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수식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설명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책을 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나는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책을 재미있게 읽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반드시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은 재미로 읽어야 된다라는 게 항상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고요. 제가 이런 책을 읽는 것은 실제로 어떤 재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책을 읽으면요. 확실한 건 문해력과 지식이 그만큼 크게 늘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책을 읽으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그 책을 읽어내고 나면 또 성취감도 있고 확실히 나의 성장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독서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책을 어떻게 재미있게 읽는가? 첫 번째는 가장 당연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경험의 축적입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 별로 겁이 없는 편입니다. 이 책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재미있어 보이면 그냥 읽습니다. 뭐 어려우면 안 읽으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책을 막 골라서 읽을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어렵다고 해도 어쨌든 읽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게 있다는 성공 경험이 쌓였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쉬운 책도 있고 어려운 책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줄 알았는데 쉽기도 하고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기도 해요. 읽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또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책이 있고 또 다양한 책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겁내지 않고 그냥 시도하는 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요. 읽는 게 당연히 더 쉬워지고 또 한 분야의 책을 다양한 책으로 읽게 되면 더 내용이 쉽게 당연히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다른 책 읽는 게 또 쉬워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책을 읽을수록 책 읽는 게 어렵지 않고 또 어려운 책도 내가 읽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쉬운 해답은 여러 책을 읽는 경험을 계속해서 쌓는 겁니다. 뭐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지라도 도전하는 동기와 의욕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나 이런 책 읽어봐야겠어 이런 동기를 가지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건데요. 이런 영상을 보시든 간에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생기시던 간에 또는 저는 학생들에게는 허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런 수준의 책도 한번 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의욕이나 동기가 있다면요. 바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로 없어져요. 이 동기랑 의욕이라는 게 조금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의욕과 동기를 북돋을 수 있는 매체들을 접하게 되면 바로 어떤 책을 시작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 책을 읽기 시작하면요. 그 책이 다음 책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요. 이 책을 성공적으로 읽었다면, 이 책에서 뭔가를 얻었다면 이 책과 관련한 다른 책을 읽게 됩니다. 제가 과학책에 빠지기 시작했던 건 사실 리처드 도킨스였는데요. 도킨스 책을 계속 읽기 시작하니까 이 과학책이 나중에 너무 잘 읽히기도 하고 또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쉽기도 하고 그것에서 파생된 다른 책을 읽고 싶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어려워도 읽는다. 용기와 끈기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동기가 강하면 이게 좀 잘 됩니다. 어떤 책을 처음에 수준이 높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참 어렵거든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소 어려운 책에 진입할 때 가장 큰 장벽은 바로 그 세계의 어휘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쓰던 어휘가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세계의 어휘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끈기가 필요합니다. 책을 꾸준하게 읽
읽다 보면 이 책에서 쓰이는 어휘에 익숙해지게 돼요. 그 책에서 쓰이는 어휘,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문장, 그리고 뉘앙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그게 익숙해지면 책을 읽는 게 조금씩 좀 편안해지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저는 어쨌든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꺼운 책을 도전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일단 프롤로그를 정성껏 읽고 나서 목차를 잘 살펴보고 한 챕터 읽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면 됩니다. 한 챕터를 읽게 되면요. 그리고 조금 천천히 열심히 읽게 되면 그 책에서 등장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책은 엑기스가 첫 번째 챕터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가 글을 쓸 때도 가장 신나게 쓰는 부분이 첫 번째 챕터예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챕터까지는 읽었는데 더 못 읽겠다. 괜찮습니다. 그 책의 엑기스는 이미 맛본 거니까요. 내가 첫 번째 챕터를 읽었는데 괜찮겠다 싶으면 두 번째 챕터까지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세계에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할만하다 싶으면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읽어나가 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읽었다 하면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또 앞부분은 좋았는데 뒤에가 힘들다. 그러면 읽다가 전반적인 내용만 핵심 단어만 훑어보고 그만 읽어도 괜찮은 거죠. 다소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오히려 완벽주의를 버리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번째 방법이 핵심인데요. 조금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이 저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공으로 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자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책의 핵심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저자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이 저자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책에서 얻는 나만의 소득은 무엇인가? 또는 이 책에서 이 저자의 핵심 문장이 아닌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다른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큰 울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뭔가를 얻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의 성장의 보탬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책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들어있어도 이 내용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는다면 이 책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책인 겁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이런 내용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좀 어려운 책이라고 해도 내가 여기서 뭔가를 뽑아낼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뭐를 얻을까? 내가 마음에 들었던 한 문장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나 중심으로 읽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 해도 여기서 내가 얻을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책에는 17가지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다가 진짜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요. 로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이 로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게 됐거든요. 이 한 챕터만으로도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로그라는 게 왜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게 딱 생각나면서 이게 수학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발견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는지, 이걸 또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수학 전체가 너무 재미있고 또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다른 수학책을 읽는데 분명히 디딤돌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직관을 이용해서 크고 넓게 읽는다입니다. 일단 제 MBTI를 좀 이야기하면요. 제가 ENFP가 보통 나오거든요. 여기서 NF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N인데 S와 N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잖아요. 저는 직관적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사소한 부분을 잘 기억하거나 분석적으로 읽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크게 읽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학문을 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직관을 이용해서 책을 읽으면 어려운 책을 읽을 때도 나에게 필요한 걸 좀 잘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이런 건데 물론 나무를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책을 좀 쉽게 읽을 때는요. 숲을 보는 능력을 키우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것인가, 영감을 얻을 것인가. 물론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지식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독서의 핵심은 영감과 세계관을 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틀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방정식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이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좀 본다던가, 어떤 사람의 공부하는 태도를 배운다던가, 그리고 이게 이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한다던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지식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순차대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인과관계와 내용을 다 이해해야 하지만, 사실 독서를 할 때는 공부랑은 좀 다르잖아요. 크게 보면서 이 전반적인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내용이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서 나는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식을 포섭하면서 나를 채우는 읽기입니다. 요거는 지식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식을 쌓기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뭘 몰랐었는데 뭔가를 쌓고 그 위에 새로운 지식을 쌓고 이렇게 지식을 점차 높여간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수학 시간에 수직선을 배웠었습니다. 이 수직선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자연수입니다. 1, 2, 3, 4 이렇게 지식을 자연수처럼 먼저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 세상의 수가 자연수가 전부인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지식을 조금 더 가지고 오게 되면요, 그 외에 0도 있고 음수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 나의 지식의 세계가 더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지식을 채워나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계속해서 포섭하면 이 수직선 안에 정수 외에 유리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직선이 더 촘촘하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을 좀 더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쌓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내가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채웠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책을 읽고 못 채웠던 부분을 또 채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유리수까지 채워서 와, 내가 이 정도면 지식을 꽤나 빽빽하게 채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알게 되죠.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무리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수직선을 더 촘촘하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지식이 더 빽빽해지고 더 완성형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육 과정에도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거를요, 사실 중학교 가면 또 배우고요. 고등학교 가면 또 배웁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배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점점 촘촘하게 알아가는 거죠. 우리의 지식을 좀 더 완성해 가는 겁니다. 물론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 넣을 때가 계속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 어려운 책을 읽을 때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나의 수직선의 어느 부분을 조금 채웠다. 한 부분만 채웠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수직선은 언제든지 영원히 비어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이걸 채워가는 거죠. 이번에 이 책으로 이 부분을 채웠다면 다음에 다른 책으로 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읽을 때도 뭐 모를 수도 있지. 나중에 알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가 진짜 짜릿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실수의 세계 말고 허수의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때도 있죠. 이게 바로 책을 읽는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책을 읽고 있냐면요. 김상욱의 양자공부를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사놓은 지 조금 됐는데 오늘에서야 읽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놀란 게
너무 쉽게 잘 읽히는 거예요. 물론 김상욱 교수님이 진짜 친절하게 써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이 왜 잘 읽히고 있냐면요.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몇 권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과 이게 합쳐지면서 이해가 갑자기 더 쉽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지식으로 고기를 채우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2배로 잘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해온 것 안에다가 다시 제가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책을 읽고 있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랬던 거구나.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던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이런 물리학 지식이 엄청 높아지거나 이랬다는 거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저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고, 또 과학에 대한 저의 지식이 조금이라도 더 촘촘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저에게 정말 큰 재미를 주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그래도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이해 못한다 해도 다음에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책을 재미있게 읽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좀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도 어떤 분들께는 동기가 되고 또 의욕과 용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